이번에 이 한국에 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삼성, 현대와 같이 이 칩 계약을 맺기 위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부분이 분명히 있죠. 지금 사실 말씀처럼 오늘 이제 에이펙이 실제 개막식이 오늘입니다. 아유, 아직도 개막을 안 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전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개막은 사실 오늘이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이 경주에 에이펙 관련해서 정상들이 좀 속속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지금은 이제 이 에이펙 2025 코리아라고 이 백보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여기 요거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1개국 정상이 하나둘 모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명, 두 명 이 오면 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이펙 당장 오늘부터라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 이미 앞서서 굉장히 많은 정상들도 보고 그리고 이 많은 이 정상회담이 이미 양자회담이 많이 열리긴 열렸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벌써 먼저 도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호스트이기 때문에 와서 이 정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쭉 보면 요 앞서서 정상회담하고 누굴 맞이하고 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의 넥타이거든요. 오늘의 선택은 진한 블루입니다. 지금 뒤에 백보드로 있는 저 백보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남색이에요. 이건 윤영월 대표님, 이재명 대통령의 저 진한 남색 넥타이는 오늘 영접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뭐 태평양 색깔이 파랗잖아요. 아시아 태평양이니까. 아시아 태평양이니까. 아. 그래서 파란색을 택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백보드나 이런 데 다 파란 게 네. 있어서 이번에 저런 색깔을 이 에이펙에서 많이 좀 쓰는 그런 색깔이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도 왜 그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하늘색 넥타이 차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일본의 저 총리도 또 파란 자켓 입고 오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아시아 태평양 에이펙에 좀 파란색이 좀 주 어떻게 보면 드레스 코드라고 그럴까요? 네. 좀 그래서 좀 지킨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파란색이 에이펙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에이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의 이 파란색, 바다를 따는 파란색이 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파란색 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같이 좀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했을 때 여기 같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하늘색이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황금색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은 이때는 황금색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처럼 또 한일 정상회담 때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파란색 재킷을 이 다카이치 총리가 입고 왔었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회색과 남색의 줄무늬를 또 하고 있었었는데 요게 또 넥타이가 오늘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최창일 교수님, 넥타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넥타이 다 일일이 설명이 어려울 것 같고 아, 네.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설명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 색깔을 황금 색깔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금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걸 의식을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네. 뭔가 이제 그 충분히 공감한 뭐 그런 식의 이제 예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회색의 남색 줄무늬 이거는 글쎄요 한일 간에 굳이 해석을 한다면 한일 간에 네. 여러 가지 뭐 현안도 있는 것이고 과거사 문제 아까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뭔가 한일이 좀 이제 더 화합하고 더 미래로 가자라는 의미에서 좀 이렇게 혼합된 넥타이를 맨 게 아닌가 해석의 영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맞죠. 해석의 영역이죠. 그래서 넥타이 하나하나도 다 사실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를 하는 게 좋은 것인가라고 아마 고민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컬러를 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카이치 이 총리의 경우에는 오늘 이제 개막식에 참석을 하죠. 참석을 하는데 여기 참석까지 어떻게 보면 몇 시간 전에 어제 저녁에 이미 한일 정상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미 정상회담하고
41분 동안 얘기하고 뭐 이게 덕담도 나누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어제 모습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 저희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거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 지금 이 누가 들어오는 정상이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네. 지금 현재 상황은 일단 다들 대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카이치 총리 불과 몇 시간 전에 만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한 반나절 만에 오늘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데 어제 화기애애했던 모습 오늘 만나면 두 총리 어제보단 좀 더 가깝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그렇죠. 뭐 벌써 며칠 전에부터 네. CEO 서밋도 하고 만났으니까 아무래도 뭐 다카이치 총리도 몇 번째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도 중국 주석도 또 만나고 네. 계속 좀 서로 이 이슈가 되는 게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아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경우 CEO 서밋에 또 그쵸. 기업인들도 또 오기 때문에 정상들하고 기업인들하고의 대화도 좀 많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여서 에이펙이 오늘 내일 주요 행사가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떠났습니다마는 오늘 내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예상 외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주석도 오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굉장히 네. 성공한 어떻게 보면 국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사실 다카이치 총리뿐만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거죠. 시진핑 주석도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접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처음 얼굴을 보게 되는 상황이에요. 첫 대면이 잠시 뒤 시작될 이 영접 요 과정에서 아마 첫 대면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보면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도 이번처럼 똑같이 국빈으로 오긴 왔었거든요. 이 시진핑 주석이 한 11년 전인가요? 11년 전에 오고 11년 만에 이제 요번에 다시 또 국빈 방문으로 온 건데 요번에는 좀 21년 전과는 최창렬 교수님 위상이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지금 이 정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21개국 회원국 중에 어느 나라인지는 저희도 좀 사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지금 와서 먼저 다시 영접을 같이 이 기념 사진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지금 처음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마도 속속 다른 정상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이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21개국 굉장히 많은 나라 뭐 정상이 안 와도 대참하는 경우도 있긴 할 텐데 많은 정상들이 지금 올 텐데 최창렬 교수님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이 IMF 총재 얼굴도 몰랐습니다만 네. 시진핑 주석, 다카이치 총리 이 정도만 지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카이치 총리, 시진핑 주석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순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주인공은 또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긴 근데 해요. 그렇다고 뭐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떠났고 시진핑 주석이 그렇다고 먼저 나오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프로토콜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펙에 아마 그 입장하는 순서가 있을 거예요. 국가 알파벳으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제가 뭐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우리 에이펙을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이제 한일 정상, 미중 정상회담, 뭐 한중 정상회담은 아직 안 열렸습니다만 그리고 그런 주요 국가들에 대한 얘기가 주로 있는데 이 에이펙이라는 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예요. 1989년도에 이제 창립을 했고 그때 호주의 이제 총리가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이죠. 처음엔 이게 많지가 않았어요. 12개국으로 시작했다 21개국으로 늘어난 거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여러 나라들이 지금 있는 회원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에이펙이 지향하는 게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거든요. 지금 이제 지나치게 이제 한중, 한미 뭐 이런 거로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에이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하는 것이라서 그게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아마. 저는 네.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직.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또 다른 지금 정상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는 이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였었는데 지금 이제 렁꽁 베트남 국가 주석입니다. 베트남 국가 주석
또 베트남도 저희 아세안 태평양 이 에이펙의 회원국이죠. 네. 이 보면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이미 이 르엉껑 베트남 주석이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미 하고 어제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모든 영역에서 지금까지는 아예 격이 다른 큰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정상회담을 한 이 르엉껑 베트남 국가주석이 조금 전 두 번째로 들어갔네요. 첫 번째로는 이 IMF 총재 국제기구 대표 자격으로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르엉껑 베트남 국가 주석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서 모든 회원국이 다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저희가 얼굴을 아는 이 정상들도 있긴 합니다만 얼굴을 모르는 주석들도 사실 상당히 있어요. 우리한테 친숙한 건 한중일 이거거든요. 아까 총재 말씀했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만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랑 성남시장 할 때도 시진핑 주석과는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뭐 따로 만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그 전에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한국에 6년 전인가요? 예, 언제 그때 온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 때는 뭐 별 기억은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났을 때 요번에 만나게 되면 시진핑 주석과 첫 대면이 된다라는 건데 말씀드렸죠. 시진핑 주석이 2014년 7월에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국빈으로 방한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때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2014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들어왔을 때 그때 모습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요. 나중에 준비가 되면 되는 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왔을 때는 분명히 펑리위안 여사랑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펑리위안 여사가 안 왔어요. 처음에 펑리위안 여사 같이 와서 뭐 불국사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었는데 최창일 교수님. 네. 이번에는 왜 시 주석 혼자 온 걸까요? 이번에도 이제 그 같이 부부 동반으로 안 온 경우가 꽤 많아요. 배우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5명 안팎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14명의 이제 그 국가 정상들이 오는데, 네. 근데 그중에서 같이 이렇게 배우자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근데 뭐 그거 이유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배우자의 그 펑리안인가 그 분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아주 그 많이 화면에 나왔던 이제 그런 분인데. 다른 일정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이후에 그 국빈 방문 주요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올 수 있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올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사회주의 국가 주석들이 되게 이렇게 부부동반 잘 안 하는 편이래요. 네. 되게 그런 점은 그 외교적인 관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시진핑 주석은 많이 했죠. 같이 이제 동행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이제 그 배우자하고 같이 안 온 정상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같이 오지 않아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미중 정상회담도 하고 한중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간소화하려 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사실 이번에는 이 다자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나라 정상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이 배우자가 같이 오지 않으면 쉽지 않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 지금 베선트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서 베선트는 같이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스콧 베선트 장관이 대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알 수 없긴 합니다만 아마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윤영걸 대표님. 네. 확실히 다른 정상들보다 훨씬 뭔가 많이 얘기를 해요. 뭐 목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만 한참 한 2번, 3번 정도 말이 오갔거든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뭐 아무래도 뭐 관세 협상하느라고 수고했지 않냐 뭐 이렇게 인사말 하지 않았을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떠났지만은 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남아서 오늘 참석을 하니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있을 테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에 미국 방문했을 때도 같이 만났잖아요. 네. 또 이번에도 확대 오찬 정상회담에서 만나고 여러 번 만났으니까 그만큼 친숙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계속 그 회담이 관세 협상이 좀 이 불협화음이 아직 조정이 안 된 게 자꾸 나오잖아요. 반도체라든지 뭐
투자 주도 결정을 누가 하는지 네. 몇 가지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간단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베선트 재무장관이 남아서 뭔가 추가적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이번에 들어온 이 정상은 태국 총리입니다. 네, 태국 총리 아누틴 친위라쿤 태국 총리라고 하는데 이 태국도 사실 이번에 이 태국은 국왕 모친이 요번에 지난 24일에 서거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안타까움을 좀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표한 바가 분명히 있었고 태국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진행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어제 정상회담을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연 이틀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인 건지 상당히 최창일 교수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확실히 좀 약간 친근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세안 정상회도 다녀왔잖아요. 아마 거기서도 봤을 겁니다. 아마 만났을 거고 어제 정상회담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미, 한일, 이제 한중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태국과 우리 또 전통적인 우방이에요. 네. 하고 6.25 때도 참여했던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특히 이번에 또 이제 캄보디아 사태와 좀 조금 뭐 그것과 직접 관련된 건 아니라 하더라도 할 네.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태국 총리는 아무래도 좀 친근감이 있겠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말이죠. 네. 지금 또 들어왔는데 누구 린신이 대만 총통 선임 고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대만에서도 이번에 참석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좀 묘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왔고요. 대만에서도 린신이 대만 총통 물론 선임 고문이긴 하면 대만 총통이 좀 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도 뭐 요번에 당장 이게 뭐 이슈가 될 건 아니긴 합니다만 뭐 입장을 약간 정해야 될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좀 뭐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뭐 대만도 뭐 정식 대표로 또 초청해서 온 거고 네. 그동안은 또 에이펙 또 국제 관례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새로이 뭐 불편을 얘기할 그럴 계제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에서도 회담에서도 대만 양안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시진핑 주석도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 네. 현실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사에 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싱가포르 로렌스 윙 총리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로렌스 웡, 이 싱가포르 총리로 보이는데, 네, 상당히 좀 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구면인 건지 상당히 얘기를 많이 좀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영어로 얘기를 좀 주고받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일단 보면 정상들과 악수를 하고 한 명 한 명 다 지금 이 기념사진을 찍고 들어가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 저희가 6명이 들어갔나요? 5명, 6명 정도가 지금 이 정상이 도착을 했는데 근데 아직 뭐 우리가 이 당장 이 내일 이 정상회담을 할 시진핑 총리나 시진핑 주석이나 아니면 다카이치 총리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때문에 언제쯤 도착을 할 것인가 여부가 좀 주목이 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진핑 주석의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 보는 거긴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이슈가 시진핑 주석과 나눌 얘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시진핑 주석과 며칠 전 저희가 이슈가 됐었던 게 서해상의 구조물이 또 이슈가 되긴 했었어요. 이런 얘기들도 사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 중에 지금 또 다른 정상이 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인 것 같아요. 네, 러시아의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 부총리가 대참을 지금 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부총리가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요. 그런데 말하던 걸 좀 다시 이어가 보죠.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당장 내일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영접하고 잠깐 인사를 하고 내일 본격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서해상의 구조물 얘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윤 대표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굉장히 그 분쟁 지역화될 가능성이 많고 중국이 거의 사실상 점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로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뭐 한 5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다니까 자칫하면은 영토 분쟁, 영해 문제로 그쵸.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만 왕이 외교부 장관이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시진핑한테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시진핑도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랑 확대 오찬 회담에서 네. 그 중국과 북한의 그 해저 잠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 디젤 잠수함 빼놓고 그거 대신에 핵 추진, 핵을 연료로 하는 거를 할 수 있게 연료 좀 공급해 달라 얘기했거든요. 당장에 중국에서 반응이 비핵화 조치에 반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시진핑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한한령이라든지 경제, 뭐 안보 여러 가지 폭넓게 아마 거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네. 페르디난드 이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지금 이 참석해서 이재명 대통령 밝은 웃음으로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하나둘 정상이 오긴 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 에이펙 호스트죠. 근데 호스트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한 명 한 명 다 영접을 하고 소개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도 또 이 김에 만나는 양자회담, 정상회담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진핑 주석, 뭐 이 일본 총리 지금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기다리는 인물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체 언제 도착할 것이냐 여부인 건데 지금 또 누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통상장관이 누가 도착을 한 것이냐 같이 좀 볼까요? 페루의 통상관광부 장관입니다.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10명 가까이 지금 온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호세 에리 페루 대통령은 탄핵안이 지난번에 이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돼서 갑작스럽게 대통령직을 좀 승계를 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통상관광부 장관을 지금 대참으로 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도 지금 언제쯤 시진핑 주석이 언제쯤 다카이 총리가 이 나오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 11년 전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저게 11년 전이죠. 2014년.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였었는데 그때 국빈 방문으로 왔었어요. 그때는 뭐 다자회견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퐁리위안 여사도 같이 참석을 해서 차에 타는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퐁리위안 여사가 이번에 안 온 이유가 다른 국가 배우자들이 뭐 아까 많이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최 교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윤 대표님 네. 사실 다른 나라 배우자들이 많이 안 와도 국빈 방문이라 그러면 통상 같이 오기 마련이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국제 회의가 주제로 되다 보니까 네. 국빈 방문하고 지금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빈 방문이면은 같이 왔을 텐데 네. 국제 에이펙이라는 회의가 또 주도를 하다 보니까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평리위안 여사가 와도 특별히 뭐 이렇게 할 이벤트나 많지 않고 주목도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안 온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아무래도 아시아 태평양 이 주로 국가다 보니까 이쪽이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유교 문화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배우자 동반을 좀 적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오지 않은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좀 배우자 동반을 좀 같이 안 하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이었고요. 시진핑 주석도 국빈 방문입니다. 이 두 나라가 다 국빈 방문인 가운데 우리는 에이펙을 또 이 호스트로서 이제 이 여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신경 쓸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면 두 개 나라를 다 국빈 방문으로 하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둘 다 국빈 방문으로 했다는 건 최창렬 교수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실 양쪽 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 나라만 국빈 방문하는 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미국, 중국이 완전히 세계 G2 패권 국가인데 네. 지금 게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우리가 입장을 취하냐, 안보, 경제 이런 거, 뭐 안미 경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은 지금 아주 예민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 문제를 거론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을 거론했거든요.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게 내놨어요. 비핵화가 중요한 것이다. 이 영내에서 중요한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는데 그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죠.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거론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것도 바로 다음 날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네. 게다가 이제 내일 이제 우리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내일 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게 아주 조심스러워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이제 한미 동맹이야 뭐 중국이 이해하는 부분이고 그건 이제 양해하는 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국과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국빈 방문 안 할 도리가 없죠. 관세업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당인데 시진핑 주석한테 국빈 방문 안 한다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원래 서울에서 하기를 바랬던 거지 우리나라 국빈 방문인데 그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정상이라든지 시간상 물리적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경주에서 했던 건데 어쨌든 신경이 꽤 쓰는 게 우리 앞으로도 한중 관계, 한미 관계, 한미일 그리고 북중로 이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한민국이 가장 지금 어려운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미중 사이에 낀 상황을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표현을 좀 저희가 많이 쓰기는 해요. 미국과 중국이 워낙에 G2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좀 잡아야 되는 거냐였었는데 말씀 중에 살짝 나온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이재명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가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도 살짝 좀 불쾌감을 좀 표한 바가 있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나갔어요. 나가고 들어온 시진핑 주석은 내일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한테 어떤 태도를 요구를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뭐 한국이 너무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견제불을 좀 날리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파란색 재킷을 입고 왔어요. 파란색 넥타이에 파란 재킷을 입은 두 정상입니다. 지금 밝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몇 시간 전에 만났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웃으면서 지금 오가고 있죠. 네. 그럼 일본은 GDP가 4.6조 달러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화학 이게 지금 이 주 종목이고요. 우리나라랑은 또 상당히 좀 긴밀한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게 한중일은 다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이 한중일 중에서 지금 일본은 들어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미 정상회담이 끝난 상태인데 윤영월 대표님 네. 아까 말씀하시던 것처럼 중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어떻게 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약간 미묘하게 스탠스를 좀 잘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 쪽에 좀 가까이 섰다는 중국이 오해를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네. 또 미국에서는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너 친중 정권이야. 또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보는 어디, 경제는 어디보다도 우리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을 해서 나가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 들고 중국의 요구는 상당히 많을 걸로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중국의 요구는 첫째는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서로 예의가 오갈 테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 하이테크라든지 네. 뭐 히토리오라든지 이런 문제 얘기 나올 테고 세 번째로는 문화 인적 교류, 한한령 해제 문제 이게 좀 나올 텐데 네. 아마 서로 완전히 만족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하지만은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할 때도 저는 약간 우리가 국력이 미약하다, 좀 참담하다. 뭐 그래서 선물 크기 보고 나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또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번에 에이펙 열리는 경주 바로 옆에 네. 포항 포스코가 있고 울산에 현대자동차가 있고 그쵸. 현대조선이 있고 네. 바로 장승포 거제 가면은 하나오션
삼성조선 어마어마한 그 중공업 벨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또 여기에 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이 저렇게 큰 소리 쳐도 절대 기죽을 거 없이 우리 나름대로의 네. 실용주의 노선으로 밀고 나간다. 이 전략이 제일 유효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외교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실용주의이긴 합니다. 때문에 내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이 실용을 내세우지 않겠냐라는 건데 말씀드리는 중에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모자나 이런 걸 보니까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다라는 거. 지금 한 거의 절반, 21개국인데 절반 정도는 지금 벌써 참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주인공은 마지막에 행사도 뭔가 피날레가 좀 중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지금 보면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최 교수님 그때 들렸던 얘기가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아 이게 지금 트럼프가 먼저 와서 기다리냐 시진핑이 먼저 와서 기다리냐 약간 기싸움 중인 것 같아요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시 주석은 오늘 그럼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면 또 너무 표시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일본 총리는 지금 벌써 입장을 하고 나갔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은 또 맨 끝에 나오면은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도착한 순서나 이런 건지 준비가 된 대로 들어오는 건지 근데 제가 보니까 알파벳도 아닌 것 같고 쭉 보니까 나라 이름의 알파벳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사람 이름의 알파벳은 더 아닐 텐데 네. 시진핑 주석도 맨 마지막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특히 이제 중국과 우리와의 현안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내일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런 게 다 거론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좀 불편한 건 좀 일부러 배제하기도 할 것 같고 당장 이제 서해 구조물 이런 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약간 좀 디테일한 문제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만 네. 그런 문제까지 나오면 이제 우리와 중국 사이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서 가장 커다란 문제, 중국과 안미경미, 아까 안미경중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커다란 흐름 같은 거라든지 또 안보 문제, 북한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아마 큰 틀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는 아까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당당하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실용 외교하고 국익에 입각하되 당당히 하되 그러나 충분히 우리의 실리를 취해 나가는 그래서 너무 자존심에만 치우치지 말되 우리의 충분한 레버리지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조선업 같은 경우 미국이 우리 함부로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여러 가지 현대 조선 얘기도 하고 뭐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제 중견국가를 넘어서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세계 그리고 군사력도 5위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 우리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많아요. 4강이 다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자. 국익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칠레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이 직접 도착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번 21개 회원국 중에서 지금 이 가브리엘 보리치 폰트 대통령이 가장 최연소라고 해요. 86년생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지금 칠레 역사상으로도 가장 어린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중남미 정상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에이펙에 참석을 하는 대통령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칠레 사실 와인도 상당히 많이 좀 접할 수 있는 게 칠레가 중남미 국가 중에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지금 FTA를 체결한 나라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칠레 대통령의 방문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저희가 이 말씀드리는 게 미중 간에 지금 아까 보면은 대만도 도착을 했고요. 홍콩도 도착을 했고 중국 시진핑 주석만 지금 남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 지금 제가 11년 만에 들어왔다. 국빈으로 방문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년 전과 지금의 좀 다른 위상이라는 게 11년 전에 다시 사실 그때 이 취재했었던 기자들은 그때 시진핑은 자기 차 안 갖고 왔는데 그냥 이 우리나라에서 내준 차를 탔었는데 이번에는 에어차이나로 윤영걸 대표님 예. 훔치에서 만든 N107인가요? 어떻게 보면 뭐 중국판 롤스로이스를 따로 갖고 와서 타더라고요. 네, 그만큼 11년 전에 비해서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때는 그냥 완 오브 댐이었는데 네. 지금은 중국은 G2,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맞수가 될 정도의 중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때만 해도 한국 방문했을 때 한국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상당히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네. 중국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거다. 네. 그리고 한한령 같은 건 생각지도 않았을 테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그때 천안문 방문했잖아요. 그때 그 전승절 행사도 가고 그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굉장히 기대에 넘쳤는데 어느 때인가 좀 한한령하고 사드 배치하면서 굉장히 소원해졌는데 아직까지 좀 소원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막 회복을 시작하려는 단계인데 이번 내일 정상회담이 아마 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왔다가 갔죠. 근데 마크 카니 총리의 경우에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고 또 직접 하나조선소를 거제에 있는 하나조선소를 또 방문을 했었던 이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캐나다가 하나조선소를 간 이유가 있죠. 지금 캐나다가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한 한 60조 원 정도의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수주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이 캐나다와의 어떤 이 협력 관계가 상당히 공고히 될 수 있는 바로 그 국면에 들어서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좀 들어갔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진핑 주석과도 아마 내일 있을 정상회담에서 오늘은 뭐 영접만 하고 하는 거고 정상회담은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나올 얘기이긴 합니다만 중국과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얘기가 너무 많다. 히토류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한한령도 얘기를 해야 되고 할 얘기들이 지금 너무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뭐 간략하게 11년 만에 달라진 중국의 위상을 전용 차를 갖고 지금 저기 예시를 좀 들어서 말씀을 하긴 했는데 이 차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게 거의 뭐 최 교수님 미국의 이 더비스 캐딜락 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차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번에 미중 정상이 다 국빈 방문을 하면서 중국도 차를 안 가지고 올래 안 가질 수 없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그 뭐 더비스트 야수라는 차, 별명이 네. 야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차가 무슨 5기업 방탄에다가 자동차 무게는 뭐 6톤인가 7톤인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하나의 이동하는 말하자면 움직이는 백악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에서 전 세계가 다 통화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지휘를 할 수 있는 마냥 그 커맨드 포스트예요. CP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웬만한 무슨 뭐 저기 그 로켓포에도 끝도 없는 이런 차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국도 만약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지금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C2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공수해 오는데 중국이 11년 전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시진핑 수석 자체가 중국 내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그때의 시진핑과 지금 시진핑은 국내적으로 중국 국내적으로도 말이죠 완전히 달라진 위상인데다가 우리가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거의 황제 아니냐? 지금 태나문에서 그때 봤을 때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아니 그 이름이 뭐 퉁친가 그 차. 그 차체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차체 네. 크기도 비슷하고 중국의 이제 달라진 위상 이런 것들 과시하는 하나의 그 대단히 중요한 거겠죠. 이런 정상회담이나 이런 국제회의에서 자기네 자동차를 갖고 온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미국과 중국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 정말 패권국가예요. 근데 이 패권국가는 다 좋은데 우리로서 가장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두 나라 워낙 이제 대등한 관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1인당 GDP나 이런 것들 미국이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쟁 관계이고 갈등 관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나라들이 그로서 우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는 레버지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걸 잘 이용을 하면 오히려 그게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잠깐 호주 앤소니 알바지니 총리가 왔다가 갔습니다. 근데 이 호주 총리의 경우에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비영국계 총리라고 해요.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 관련해서 앤서니 앨버지니 호주 총리랑 포스코 그룹 회장이 이미 포항제철소에서 한번 만났었다라고 하네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또 다른 정상이 지금 도착을 했죠. 어디 정상일까요? 네, 지금 하산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이 직접 왔습니다. 네. 브루나이의 경우는 브루나이도 우리나라랑 상당히 좀 이 관련해서 지금 이 관계가 있는 나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1946년생입니다. 지금 하산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지금 58년째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현존 지도자 중에 세계 최장수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는 58년째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하산알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입니다. 네, 굉장히 보면 저희가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나라들의 정상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21개국의 회원국인데 굉장히 다양하죠. 지금 저희 다 들어갔고요. 지금 보니까 시진핑 주석 1명 남았습니다. 역시나 아까 맞아요. 저희가 설마 그럴 리가 했습니다만 주인공을 의식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진핑 주석만 오면 이제 참석할 사람은 다 참석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잠시 뒤에 만날 시진핑 주석과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이인데 처음에 이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우리 아까 윤영걸 대표님 예.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만나서 첫 얘기는 오하이오였었나요? 오하이오 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웠었는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 만나면 니하오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죠. 뭐 중국말로 뭐 아침 인사를 한다든지 네. 뭐 첫 만남이니까 네. 또 반갑게 좀 맞아줘야죠. 그래서 이번에 뭐 국빈 방문 아니겠어요? 네. 또 시진핑 아마 주석이 이번 에이펙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돌출되는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왕세자입니다. 지금 알파벳의 역순으로 이게 입장하잖아요. 각 네. 국정상들이. 근데 C는 벌써 지났는데 아직 입장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중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고 들어오는 게 서로 교차가 됐잖아요.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뒤를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내가 이제 주도할 거야 뭐 이런 모습을 또 갖춘 거 아닌가 해서 이번에 중국 시진핑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거를 어떻게 보면 과시하기 위한 저렇게 입장 늦어지는 것도 네.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아니 시진핑 주석만 남았다는데 지금도 누가 들어오는 거야 싶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간 사람은 아랍에미레이트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에이펙 공식 회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나라가 초청을 해서 이번에 온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21개 회원국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 시진핑 주석이 맞다라는 거. 다만 조금 전에 들어간 이 UAE 이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는 이 우리나라의 초청으로 온 어떻게 보면은 스페셜 게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재명 대통령이 영접을 하다가 자리를 비운 상황인데 시 주석이 많이 늦어져서 혹시 자리를 비운 건지. 왜냐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호스트이기 때문에 다음 일정을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 주석이 많이 늦어져서 영접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같이 이제 오는 건지 그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저희가 지금 쭉 처음 영접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쭉 끊지 않고 다 보여드렸는데 아직까지 시 주석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다음 일정을 위해서 호스트로서의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시 주석이 그냥 혼자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뭐 시 주석만 남은 상태에서 자리를 떴다라는 거는 지금 영접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잠시 뒤에 이제 본격 개막식이 시작이 될 텐데 경주 선언이 주목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경주 선언. 이번에 에이펙은 사실 경주에서 연 것도 참 뜻깊은 일이긴 합니다만 윤영걸 대표님. 네. 경주 선언에 뭐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다자간 협의체 이런 게 뭐 미국, 중국에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서 네.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AI라든지 이런 미래 하이테크 이런 쪽을 겨냥해서 우리 다국이 특히 아시아 태평양이 힘을 합쳐서 미래를 새로 개척하자 뭐 이런 쪽에 뭐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좀 네. 선언적인 의미에 좀 그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다고 해도 일단 에이펙 자체를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 주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이긴 한데 최 교수님 이번에 경주 선언에 뭐가 담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경주선에 뭐 여러 다자주의, 뭐 자유무역, 이거 호혜, 평등 뭐 이런 얘기가 뭐 일상적인 얘기, 자유, 번영 뭐 이런 네. 얘기 나올 거예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아주 교과서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이 자유무역이 담길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이 미국이 하는 건 절대 자유무역은 아니거든요. 관세 네. 사실 협박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세계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국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네 국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참 뭐 관세도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선물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자유무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제일 그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다자무역은 맞긴 맞는데 점점 관세, 보호무역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 파워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우리 에이펙의 정신은 자유무역과 다자주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반영이 될지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일단 선언적인 측면이고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긴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일단 영접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마무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좀 자리를 정리를 하고 다음 이 호스트로서의 다음 일정을 위해서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준비를 하러 자리를 지금 뜬 걸로 지금 보이는데 관련해서 일단 다른 정상들은 다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상태인 거죠. 아마도 곧 관련해서 이 에이펙 본 이 개막식을 통해서 이 회의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온 사람들 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볼 수가 있나요? 네. 저희 준비된 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온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이 에이펙 다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 아까 넥타이가 파란색이었었죠. 진한 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살짝 이 타카이치 이 총리도 보면 지금 똑같은 옷을 입고 온 것 같아요. 역시나 파란색 옷을 입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을 입었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영접 자리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시 주석이 지금 곧 들어온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시진핑 주석이 곧 도착을 할 걸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살짝 지금 이 나오는 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넥타이 얘기를 하던 중이긴 합니다만 최창렬 교수님. 네. 시진핑 주석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 파란 넥타이거든요. 시 주석은 무슨 넥타이를 하고 올까요? 금방 이제 나올 텐데 금방 틀릴 것 같아서 내일쯤 하면 이제 이어올 텐데 이제 그래서 쉽지 않은데 글쎄요, 시진핑 주석이 제 느낌에는 파란 것보다는 좀 빨간 게 더 빨간색. 빨간색. 중국 하면 빨간색이 빨간색을 많이 떠오르긴 합니다. 하고 자기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좀 빨간 계통, 국민적 계통을 메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알 길이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좀 파란색 맸다가 빨간색 맸다가 자유자재로 바뀌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쎄요, 뭐 할지 전 뭐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듭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국가주석입니다. 최 교수님 말씀이 맞았네요. 일단 빨간색 넥타이를 지금 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이 상징 색깔이기도 하죠.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지금 인사를 하면서 그 뒤에 기념 사진을 같이 찍고 있는 모습인 건데 살짝 또 정말 어색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사진 찍고 얘기를 좀 나누면서 같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다른 정상들과 달리 좀 늦게 왔다란 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국빈이죠. 앞서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이미 간 상태고요. 남아있는 국빈 방문한 시진핑 주석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지금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중국은 좀 남다르게 대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주인공은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이제 모든 정상들이 회원국이 다 이제 모였겠죠. 모여서 여기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이번 이 에이펙 2025 경주 에이펙에서 뭐를 가장 주제로 화두로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아마 잠시 뒤면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잠시 뒤 시작될 회의.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호스트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를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아무래도 뭐 그 다자간 협의체 뭐 네. 그 자유무역 뭐 미래를 향한 뭐 AI 중심으로 한 미래 하이테크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겠죠. 하겠지만 그게 아마 쉽지 않은 게 이번에 정상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본 회의 하기 전에 떠나버렸고 시진핑 주석은 오늘 저렇게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는 다자하고는 달라. 나는 완 오브 댐이 아니야. 난 따로야. 나는 빅2 중에 하나야. 네. 이거 은근히 저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에이펙은 뭐 전원 참석하고 성황리에 지금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성공적으로 개최는 되겠습니다만은 뭐 경주 선언이 네. 구체성을 띠고 뭐를 당장에 세계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간 협의가 폭발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은 게 국제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현장 모습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이재명 여기 현장 모습은 지금 아닙니다. 자료화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저렇게 연단에 서서 뭔가 얘기를 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가장 마지막에 온 시진핑 주석과 같이 악수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바로 옆에 통역이 지금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두 사람 아직 정상회담을 하기 전이고 솔직히 처음 봐서 서먹서먹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최창일 교수님 무슨 얘기하며 들어갔을까요? 글쎄요, 제가 붉은색을 맞췄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언론중에 잘 주무셨느냐, 그리고 뭐 고생 많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도 나눴겠죠. 인사 같은 거 날씨 어떠냐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듯이. 네. 그러면서 뭐 당장 무슨 이슈나 현안을 얘기했겠습니까? 뭐 짧은 시간 걸어가는 거리인데 오랜만이다, 진짜 반갑다, 처음 뵙는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일 정상회담인데 어떤 뭐 잘 준비하시고 뭐 그런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언론 쪽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도 대단히 긴장됐을 것 같아요. 중국과의 관계가 워낙 예민한 관계가 많고 현안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예민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중국과의 관계. 그래서 아까 살짝 뭐 그렇게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표정에 긴장이 약간 도는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아마 근데 시진핑 주석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처음 보는 정상이기 때문에 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보면서 서로 조금 이제 탐색전 좀 하겠죠. 인상이 어떤 건지 보고 실물 직접 보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일상적이고 원론적인 인사를 나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는 뭐 저 모습은 지금 현재 이 시각 지금 현재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의 모습입니다. 같이 담소를 나누면서 들어간 두 정상. 지금 이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리를 찾아서 지금 이 앉으려는 정상들의 모습인 건데 사실 아까 처음 만났을 때 시 주석이 얼굴 살짝 좀 굳어 있었나 싶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조금 전에 좀 들어와서 이제 서로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봤을 때는 시 주석이 또 뭐 웃으면서 또 뭐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관계가 그 몇 마디 또 주고받으면서 또 살짝 또 친밀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 어느 정도 된 거죠. 뭐 인사말하고 서로 오시는 거 환영한다. 네. 뭐 내일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만 해도 뭐 상당히 분위기가 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도 얼굴 표정이 약간 좀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는지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약간 냉소적인 표정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아주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네. 트럼프 보고 우리가 피해 많이 당했어. 더 이상 그러지 마. 못 참겠어. 이런 표정도 좀 있었거든요. 실제로 발언도 뭐 악순환이 계속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그렇죠. 됐죠. 굉장히 서운함을 표시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런 표정은 없고 그냥 뭐 처음에 만날 때보다 지금 들어오는 표정이 네.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내일 회담까지도 아마 부드러운 관계가 좀 이어져서 좀 에이펙과 더불어서 한중 관계가 아주 다시 좀 제2의 한중 관계가 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일단 자리를 잡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양옆분 지금 IMF 총재랑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개막식 이 회의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들을 옆에 정상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잡힌 건 이 다카이치 하나의 일본 총리의 모습도 지금 같이 보이고 지금 보면 이 둥그런 이 원형 자리에 한 명 한 명 지금 다 자리를 잡고 앉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 베센트
베선트 재무장관의 모습도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고요. 근데 지금 보면 곧 시작할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곧 시작할 것 같으면 다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자리에 뭐 일어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회의가 조금 뭐 지금 즉각적으로 열리기보다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리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통령도 좀 뭔가 당내가 좀 정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테스트를 하는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 곧 뭔가 호스트로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이번에 주제가 지속 가능한 내일이에요. 최정일 교수님. 지속 가능한 내일 사실 이런 주제가 이런 비슷한 주제 뭐 계속 갈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미래 이런 얘기가 나온 지는 사실 좀 되긴 됐거든요. 이런 이슈가 화제가 됐었던 건. 그런데 이런 이슈로 오늘 회의에서 뭔가 어떻게 새롭게 다자간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듭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 거니까 전부 입장이 다르고 그런데 이제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제 그게 안 되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국제관계가 지금 다자관계가 뭐 호혜 평등 자유무역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전쟁은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민족과 인종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는 말은 지금 여러 가지 경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조금씩 자제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 AI 문제라는 게 워낙 이제 전 세계의 하나의 4차 혁명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 젠슨왕 이런 얘기 많이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거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안보, 기술, 경제 이 같이 맞물려서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호스트로서 뭔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참석자가 다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이죠. 직접 들어보시죠.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긴 합니다만 마저 인사 나누시고요. 네, 우리 정상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32차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이펙 회원 경제 지도자 여러분, 초청에 응해 주신 UAE의 칼리드 왕세자님, 천년고도 경주에 오신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이 막중한 시기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에이펙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 해왔습니다. 원년 회원으로서 에이펙의 발전을 이끌었고 1991년 서울 선언을 통해 에이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5년 부산에서는 아태 지역 무역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 즉 부산 로드맵이 채택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를 개방할수록 에이펙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에이펙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 총 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습니다. 협력과 연대, 상호 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에이펙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합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에이펙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그리고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에이펙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푸트라자야 비전의 핵심 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에이펙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제 지도자 여러분, 이틀간의 논의가 펼쳐질 이곳의 이름은 화백 컨벤션 센터입니다. 고대 신라 왕국에서는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화백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입니다.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이 지금 끝났습니다. 얘기는 이런 거였죠.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변곡점에 왔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에서 우리의 희망은 협력, 연대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화백 정신이었습니다. 여기 화백 컨벤션 센터인데 화백 정신 일치 단결하는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건설적인 좀 논의를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비공개로 지금 전환이 된 그런 상태인데 관련해서 아마 아까 살짝 얘기가 나온 게 IMF 총재님이 좀 준비를 하시죠라고 얘기한 걸 보니까 IMF 총재가 뭔가 추가적인 발언을 하고 논의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오는 소식은 저희가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